대중을 사로잡는 5분 연설 15. 음식과 장소의 상관관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노인의 날을 맞아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기 앞자리에 앉으신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68요? 아니, 저는 왜 이리 젊은 사람이 여기 오셨나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갓 50살쯤 되어 보이시는데요. 호호호. 아무튼 젊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나이가 70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신연령이 30대라고 생각하고 30대처럼 활동할 수 있다면 그는 30대인 것이고, 자신의 나이가 30대라고 하더라도 70대처럼 생각하고 움츠려 있다면 그는 틀림없는 70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30대가 되시겠습니까? 70대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30대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사람이 평소에 섭취하는 음식과 장수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지난 여름에 일본의 남쪽 태평양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인 오키나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촌을 이루고 산다는 말을 들은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기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었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참고로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식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사방이 바다인 관계로 수산물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구조에다가 해조류는 일상 식생활에서 늘 접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돼지고기를 참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그리고 자주 섭취하는 돼지고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삼겹살이나 돼지갈비 같이 그냥 대충 구워서 먹는 것이 아니라 푹 삶아 지방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살코기 위주로 먹는다는 것이 우리와는 판이한 모습이었지요. 돼지를 삶아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훈제로도 만들어서 먹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훈제를 만들려면 비교적 낮은 온도의 열을 가하되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야만 완성되는 요리가 바로 훈제입니다. 지방이 쏙 빠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전에는 이렇게 기름을 뺀 육류와 바다에서 건진 해조류, 그리고 낫또라고 부르는 발효시킨 콩과 야채도 많이 섭취하는 외에 그들은 섬지방 특유의 지형으로 인해 많이 걸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덕이 많고 계곡과 바위가 많다 보니 길을 내기도 쉽지 않았을 터이고, 그런 까닭에 자연스럽게 비탈길을 걸어서 일터로 나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몸속에 기름이 끼고 병이 생길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오키나와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2년까지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았는데, 그러는 동안에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식습관도 미국의 것을 따르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실제로 맥도날드 햄버거가 일본에서는 오키나와에 가장 먼저 상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의 패스트푸드점 개수는 인구 10만 명당 8.2개로 일본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자튀김이나 햄버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오키나와의 미국 음식 문화가 상륙하여 젊은 층을 위주로 패스트푸드가 붐을 이루면서 현재 오키나와는 세계 최고의 장수촌이라는 그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오키나와의 남성 평균 수명이 1985년도까지는 일본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00년에는 26위로 내려앉음으로써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보다도 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오키나와 남성의 평균 비만율도 40%로서 일본 남성들 전체 비만율 평균치인 14%의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오키나와 50대 여성들의 비만율은 50%로 일본 전체 50대 여성 비만율인 26%의 2배나 되는 수치를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오키나와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가 일본 전체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미국의 식습관과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인 곳답게 그 부작용 또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이와 함께 오키나와 섬을 일주하고 관통하는 도로들이 속속 개통되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비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었으며, 비만으로 인해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는 결국 오키나와 섬 주민들의 수명 단축으로 이어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은 건강에 참 좋은 것들이 많지요. 우리 조상들은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푹 구워서 수육으로 즐겼습니다. 적어도 어르신들 세대엔 그런 음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바베큐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튀어나오면서 핏기만 살짝 가시게 한 고기들을 먹기 시작하였고, 우리 젊은이들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빔밥이나 김치, 된장, 고추장 등 고유의 우리 음식들을 잘 보존하면서 개량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 후손들은 대대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미국 음식 별로 좋지 않죠? 네, 우리 음식이 최고입니다. 맛있는 김치에 쌀밥, 그리고 된장국 한 뚝배기면 건강에도 최고 아닙니까? 거기에 막걸리 한 사발을 곁들이면 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키고 갖고 오신 우리 음식과 우리 문화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라는 뜻입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노인의 날 건강하고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